안녕하세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도 아이 키우면서 우리 엄마도 그때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왜 그렇게 키우셨지? 왜 그렇게밖에 못 해주셨지? 왜 나한테 상처를 그렇게 주셨지? 그런데도 지금도 사과하기는커녕 다 그렇게 컸다고, 엄마는 너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엄마의 상처 떠나보내기, 저도 종종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어른이 된 나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스스로 떠나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요, 어린 나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은 좀 위로도 받고 기대고도 싶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따라 삶의 비밀은 여기 있단다 쓰면서 비중이 좀 많은 그 원고 꼭지가요, 바로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상황이 바뀌면서 성숙해지는구나. 에릭슨이 말한 대로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아를 통합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원망의 시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책을 쓰면서 잠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참 소중한 그런 책이에요, 저한테 이 책은요. 오늘은 따라 삶의 비밀은 여기 있단다 중에서 엄마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렸어요. 엄마의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게. 엄마가 외할머니 손을 잡고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걸 시도했단다. 시도라니 이상하니? 외할머니와 엄마는 스킨십 습관이 안 되었던 거야. 우리 많이 안고 쓰다듬고 어루만지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나중엔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쳐도 울음소리가 안 나와서 가슴을 잡고 몸부림치다가 깬 것 같아. 일어나 보니 실제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또 울었단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파. 꿈은 할머니가 임종을 맞는 그런 꿈이었어. 외할머니가 엄마 손을 잡고 쓰다듬는 거야. 우리 영주, 우리 영주. 그러면서 손을 계속 쓰다듬으셨어. 엄마, 엄마, 엄마 하고 외할머니를 부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가슴이 터지는 듯 했지. 할머니는 엄마 손을 쓰다듬으며 내 딸 하시는데, 정작 나는 엄마 소리가 가슴에서 묻힌 채 입 밖으로 안 나와 숨도 안 쉬어질 만큼 답답하더라. 할머니의 손길과 내 딸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 글을 쓰는데도 느껴지고 들리는 듯하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이 처음은 아니야. 너 어렸을 적이니까 외할머니도 막 60대에 들어섰을 텐데, 그땐 이번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였어. 외할머니 하관을 하는데 내가 그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지.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엄마. 하관하던 분들이 내가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흙을 뿌려서 코와 입으로 흙이 들어가는 바람에 몸부림치다 꿈에서 깼는데, 그때도 가슴이 아팠지.
그냥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아주 미어지게 아팠어. 그런데 이번 꿈엔 외할머니가 임종하시며 엄마의 손을 자꾸 쓰다듬는 거야. 우리 영주, 우리 영주. 둘이 하염없이 울며 손을 잡고 쓰다듬었단다.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는 스킨십 정도야 요즘은 너무 일상이 된 풍경이지만, 외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쓰다듬으며 우리 영주를 부르는 것은 낯선 사랑의 표현이란다.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라 하지만 정작 엄마와 할머니에겐 익숙한 표현은 아니었지. 아침 일찍 등교하는 딸에게 김에 밥을 조그맣게 뭉쳐 입에 넣어주시던 외할머니, 지금도 엄마한테 반찬해주고 쌀 챙겨주시는 할머니지만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은 잘 모르셨을지도 몰라. 엄마의 엄마도 표현하지 못한 게 많았겠지. 표현하고 싶어도 팔불출 소리 들을까봐 최소한만 하셨을 거야. 안고 젖 먹이고 이동할 때 업고 울면 도닥이는 정도. 그러니 평소에 그냥 안고 볼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건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엔 조금 낯선 거였단다. 언젠가 엄마가 아플 때 외할머니가 엄마 집에 오셨거든.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을 느꼈어. 외할머니가 침대 맡에서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던 거야. 비몽사몽간이었지만 어찌나 편안하고 좋던지 다시 까무룩하고 잠이 들었단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이유였을까? 엄마가 외할머니 손을 잡고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걸 시도했단다. 시도라니 이상하니? 스킨십은 습관이란다. 그동안 외할머니와 엄마는 스킨십 습관이 안 되었던 거야. 시도한 덕분에 이제는 길을 가면서도 손잡고 얼굴도 만지고 우리 엄마 이쁘다 하고 말하고. 우리 많이 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자.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많이 안고 볼 비비고 사랑한다 말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려주고 키우자. 자석의 양극처럼 착착 당기고 감기는 외할머니와의 자동 스킨십이 엄마의 목표야. 엄만 자꾸 눈물이 난다. 예전의 꿈과는 너무도 느낌이 다른 거 있지? 외할머니가 이제 80을 지나셨어. 100세시다라지만 한국인은 죽기 전 10년을 아프다 죽는다는 통계를 보면 외할머니가 고구마 농사 짓고 텃밭 가꿀 만한 그런 건강을 가지신 것도 10년 남짓 되겠지? 아직도 김장김치 담가주시는 친정엄마가 계셔서 너무 좋겠다는 엄마 친구들 얘기가 그냥 부러움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린 왜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걸까? 깨달은 걸 왜 며칠 후면 또 있는 걸까?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낸 걸까? 다행이다.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 그래요 엄마 잘했지. 지금 저녁 먹으려고 하지. 너도
어여 챙겨 먹어. 끼니 거르지 말어. 알았지? 하시네. 할머니의 긴 여운. 알았지? 이 말이 참 좋다. 내게 슬픈 꿈을 털어놓았더니 속이 풀어지며 배도 고파지는구나. 그래, 우리도 저녁 먹자.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엄마와 딸로 지내자. 엄마의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게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엄마의 엄마 이야기. 자녀에게,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엄마 이야기 들려주셨나요? 우리 딸에게는 할머니가 훨씬 더 친했어요. 요즘 외가 친가라는 말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 세대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최근 들어서 외할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우리 할머니 많이 챙겨드리는 그런 이제 큰 딸이 됐는데, 사람이 큰다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와 엄마, 그쵸? 나의 엄마와 우리 딸에게의 엄마, 나는 어떤 엄마일까? 우리 엄마에게는 어떤 딸일까? 생각해 보는 꼭지였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요. 저 또한 우리 엄마에게 서운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에도 그런 서운함이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기보다는요, 제가 엄마 나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이 그렇게 인색할까요? 이것 또한 어렸을 때 엄마와 스킨십이 조금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데, 제 안에도 여전히 어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핑계 대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 엄마는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니 얼마나 이 가슴에 많은 것이 좀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상처를 떠나보내기보다는 내가 엄마에게 드린 상처는 없는지, 엄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꼭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엄마 저녁은 드셨어? 이렇게 전화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